안녕하세요. 웰니스 무브 PT입니다. 혹시 옆으로 누워 잘 때, 팔을 머리 위로 뻗을 때, 또는 등 뒤로 팔을 돌릴 때 어깨에서 통증이나 뻐근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?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런 어깨 통증을 스스로 관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전근개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. 회전근개는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됩니다. 앞쪽의 견갑하근, 위쪽의 극상근, 뒤쪽의 극하근, 그리고 소원근까지 이 근육들은 각각 외회전, 내회전, 외전 같은 움직임을 만들어내지만 실제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해줍니다. 말 그대로 움직이면서도 안정된 어깨를 만들어주는 구조죠. 어깨 통증이 이처럼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오십견, 즉 뻣뻣한 어깨를 말합니다. 두 번째, 탈구 이력이 있는 마치 불안정한 어깨를 말합니다. 그리고 오늘 주제인 약하고 통증이 있는 어깨입니다. 이 세 번째 범주는 특히 일상 속에서 통증을 겪는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고, 우리가 흔히 듣는 어깨 충돌 증후군, 회전근개 건염, 파열 같은 문제들이 포함되죠.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수술이나 주사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현재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비수술적 운동 관리가 첫 번째 선택지로 권장됩니다. 왜냐하면 통증의 원인이 단순한 구조적 손상보다는 최근의 활동 변화와 스트레스,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더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. 예를 들어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MRI나 초음파 검사를 해도 회전근개 파열이나 염증 소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전부 모두가 아픈 건 아니잖아요.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서 무증상의 사람들에게서도 회전근개 이상이 발견되며, 이는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간주되기도 합니다. 즉, 내 어깨 통증이 꼭 파열이나 염증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많은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무증상 환자에게서도 회전근개 파열은 흔하게 나타나며 수술이 항상 통증이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은 유일한 해법이 아니라고 말이죠. 이 말이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. 우리 몸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회복력도 강하다는 거죠. 회전근개 파열은 흔히 밧줄이 반쯤 끊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천에 생긴 작은 구멍에 더 가깝습니다. 천에 구멍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전체의 어깨 기능을 못하는 건 아니죠.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느 정도의 손상은 기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운동만 해도 괜찮은가요?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죠. 물론 외상이나 강한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의 상담이 우선이겠죠.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운동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지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. 그렇다면 아픈 어깨 관리에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까요? 첫 번째는 통증을 유발하는 습관이나 자세를 조절하고 바꿀 겁니다. 둘째는 전반적인 건강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루틴을 생활에 적용합니다. 셋째, 근력, 가동성, 자신감, 이 3가지 요소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합니다. 재활 과정에서 약간의 불편함은 생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불편함이 점점 줄어들고 회복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다면 그건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운동 루틴 역시 그런 흐름을 고려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안전하면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. 이 영상을 통해 어깨 통증의 원인을 다시 생각해보시고 무조건적인 주사치료나 수술 대신 운동을 통한 움직임 기반의 회복에 눈을 돌려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세는 월 슬라이드 자세에서 손목 관절에 이렇게 위치를 시킬 거고요. 팔꿈치는 90도입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우리의 어깨가 오른쪽이 불편하니까 오른쪽으로 사이드 플랭크로 전환을 할 겁니다. 한 손을 떼고 폼롤러가 떨어지지 않게 푸시로 밀어주고 이렇게 사이드 플랭크 패턴으로 전환을 해줄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어깨는 앞쪽으로 30에서 35도 정도 스캡션 각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플랭크에서 푸시 패턴을 할 때에도 어깨의 앞구분이죠. 30에서 35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세팅을 할 거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오른팔에 푸시, 벽으로 더 멀어지는 푸시 패턴의 부하가 계속해서 걸려 있고요. 내가 팔이 위로 갈 때 우리의 바디죠, 체간, 몸쪽 분절을 거울로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. 그럼 이러한 움직임을 슈도 CKC라고 해서 우리 뇌가 가장 좋아하는 움직임입니다. 그 상태로 다시 팔을 당겨올 때에 몸도 제자리로 이동이 되고, 다시 팔을 위로 밀 때에 내 몸이 거울 쪽으로
다가가지고 다시 팔을 당겨올 때에 내 몸이 거울 쪽으로 다시 멀어지고, 그래서 월 슬라이드 동작에서 OKC 움직임이 아닌 팔이 올라갈 때에 내 몸이 다가가주는 슈도 시케시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내가 좋아하는 움직임 환경으로 바꾸고, 그리고 오른팔이 불편하다는 가정하에 월 슬라이드 자세에서 우리 어깨의 스캔션 각도로 사이드 플랭크로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. 그러면 우리가 밀어내는 힘을 불편한 오른쪽 어깨에 더 전달을 할 수가 있고, 이 상태에서 손을 위로 만세를 할 때에 내 몸쪽 분절을 거울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 주는 거죠. 범위나 속도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보시고요. 이렇게 불편한 어깨에 푸시 패턴을 적용을 해보시고 또 증상이 수정이 되는지 통증이 감소하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. 한 번 더 보여드릴 때는 왼쪽 어깨가 불편하다는 가정하에 푸시 패턴 첫 번째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손목 관절에 폼롤러를 위치시켜 주시고요. 그리고 팔꿈치는 90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, 약간 앞으로 기댄 자세가 세팅이 돼야지 내가 미는 힘을 줄 수 있겠죠. 거울에 너무 가까이 가면 이렇게 미는 힘이 전달되지 않습니다. 어느 정도 플랭크 자세로 세팅을 해주시고요. 그 상태로 왼쪽에 부하를 주기 위해서 한 손을 떼고 우리가 사이드 플랭크 자세로 자세를 딱 취해주시면, 시선은 이렇게 사선을 보고 있을 거고요. 우리 몸통도 약간 사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깨 앞부분 30에서 35도인 스캡션 각도로 부하가 느껴지게 되겠죠. 그 상태로 거울로 밀어내는 푸시 움직임을 세팅해 주시고요. 자, 이 상태로 어깨가 벽을 밀고 있다는 느낌이 없으면 다리를 바꿔가면서 부하가 더 미는 느낌이 더 잘 느껴지는 다리 세팅으로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우리 슈도 시케이시 움직임, 팔을 만세를 할 때 내 몸통이 다가가 준다. 이렇게. 그리고 다시 팔을 당겨올 때에 몸통이 거울로부터 멀어지고, 다시 팔을 만세할 때에 몸통이 다가가지고 다시 팔을 당겨올 때에 몸통이 멀어지고, 계속해서 벽으로부터 멀어지는 푸시 패턴을 유지하되 내 몸쪽 분절이 가까이 갔다가 몸쪽 분절이 멀어졌다가, 이렇게 7개에서 10개 사이를 반복해 보시고요. 이쪽 무릎을 그냥 바닥으로 쭉 펴게 되면 마지못해서 얘가 끌려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리고 컨센트릭 돌아가는 거죠. 그러면 이쪽 근력의 힘으로 하나, 둘, 셋 할 때 이쪽 무릎으로 내가 부하를 조절해 주면 돼요. 다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, 셋. 이런 식으로 강도를 너무 세게 하면 아픕니다. 그래서 목표는 5회 목표로 5세트 이상 할 수 있는 등장성 근력을 길러주면 됩니다. 그럼 이것도 메트로놈 켜고 한번 해볼게요. 갑니다. 신장성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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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5개까지. 밴드로 이렇게 잡고 하니까 5개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네요.